조선 최고의 실학자이자 시대를 초월한 스승 다산 정약용. 그의 정신과 사상을 이어받아 새로운 세상을 꿈꿨던 이들이 있습니다. 시대의 고뇌를 함께 고민했던 사제지간. 그 특별한 인연의 흔적이 공개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에이미. 딘입니다. 딘.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과학자이자 철학자, 시인이자 정치가인 이 사람은 누굴까요? 글쎄요. 그건 너무 어려운 문제인데요. 힌트 하나 더 줄게요. 2012년에 이분이 생일이 유네스코 기념일로 지정되기도 했어요. 수원 화성을 설계한 사람은 누굴까요? 알아요. 존 약용. 책에서 배웠어요. 네, 정약용 선생이 업적을 기념하는 자리가 열리고 있는데요. 저희와 함께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보시죠.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실학박물관. 이곳은 조선시대 실학 발전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곳입니다. 조선의 르네상스 시대, 수많은 이들이 실학을 통해 새로운 조선을 꿈꿨습니다. 우리나라 실학을 얘기하면 이제 실천적이고 실용적이고 과학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의 주제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찾고 사람을 발견하고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행동해야 되는지를 찾는 것. 사실은 이게 실학이었어요. 조선 후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국가 기능이 마비되고 국토가 황폐화된 상황 속에서 백성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학문, 실학이 크게 융성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실학의 발전에 있어 가장 큰 역할을 했던 학자 중에 한 명이 바로 다산 정약용. 그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철저한 개혁을 꿈꾸며 평생 실학의 완성을 위해 몸바쳤습니다. 또 단순한 책상 위 학문에서 벗어나 직접 거중기와 배다리 등을 개발하며 조선의 과학 발전에도 매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개혁의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총애를 베풀던 정조 임금이 갑자기 세상을 뜨자 주변의 시기와 모함으로 18년간의 긴 유배기를 떠나야만 했던 정약용. 인생의 가장 외롭고 고통스러웠던 시간. 하지만 그곳에서 그는 아주 특별한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때 가장 어떤 선생님들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가장 매력이 있는 선생님들이 네, 그렇게 재밌게 가르치는 네, 그렇죠. 지식에 많은 선생님들. 결국에는 나한테 깊은 감명을 준 어떤 것이든 그런 분이 가장 남을 텐데 그 많은 역사 속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계신데 그러니까 그런 분의 대표적인 분이 정약용입니다. 다산 정약용. 다산 정약용이 만났던 제자들은 특별했습니다. 가장 천한 신분으로 취급받았던 노비부터 승려까지. 그는 가르침에 있어 어떤 편견도 차별도 없었습니다. 다양한 계층과 나이뿐만 아니라 사상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제자 그룹을 이루고 있어요. 공동의 학문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게 참 특이한 거죠. 그리고 그 제자들이 선생님을 일심으로 잘 도왔다는 것, 자기 개성에 맞춰서. 절망과 고난의 시기에 사제의 연을 맺었던 이들. 제자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정약용은 18년 유배 생활 동안 엄청난 양의 책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복숭아뼈가 3번이나 구멍이 뚫리는 고통 속에서 써내려간 여유당전서. 다산의 위대한 학문적 열정과 제자들의 아름다운 헌신이 어우러져 당대 최대의 저수를 이뤄낸 것입니다. 다산 선생님에게 이 제자들의 특징은
자기 개성에 맞춰가지고 개성이나 장점에 따라서 전공을 찾았어요. 그 중에 이제 초이 선생님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이게 이제 문학을 잘하니까 철학과 문학이 있고 이쪽 문사 쪽에 다 선생님이 중심을 두서 하라고 해서 인정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외교, 어떤 분은 농업, 어떤 분은 천문, 어떤 분은 수학, 어떤 분은 문학 이러는데 각각의 특장점이 있지만 이게 같이 모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분야가 딱 모이는 거죠. 근데 그렇게 다산 학단 제자들은 그렇게 공부했어요.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평생 고전을 옮겨 적는 초서 작업을 했던 첫 제자 황상의 치원총서. 경세학, 문학, 역사 분야의 고전에서 주요 내용을 옮겨 정리해 놓은 황경의 양포총서. 또 목민심서의 편찬 과정을 기록한 손병조의 서남총서를 비롯해 다산으로부터 문학적 재능을 인정받았던 승려 의순의 시집 초이시고까지 스승의 저수를 도우며 자신의 학문 분야를 개척해 나갔던 다산의 제자들. 고통의 시절에 일궈낸 희망의 산물. 그 속에는 아름다운 사제의 인연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들었던 조선시대 때 이렇게 뭐 위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밑에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 원래 좀 무시하고 이렇게 잘하게 주는 게 아니고 근데 여기 전약경 선생님 이렇게 사람들한테 잘하고 착하게 뭐 가르쳤어요. 진짜 대단했어요. 전시관 한켠에는 특별한 체험장도 마련돼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강진에 있을 때 이 해안의 지도를 다 선생님이 그렸어요. 제자하고. 근데 이 다 선생님이 이 지도를 그릴 때 중요하게 생각한 게 바로 자예요. 축척자. 50리인데 이 자를 재서 이 거리가 50리가 기본이 되는 거죠. 이거 그대로 확대하면 맞는 거예요. 백성 누구나 쓸 수 있는 지도. 실학 정신에 딱 들어맞는 지도입니다. 와, 그림이 나와요. 오 재미있네. 봐봐. 그림 잘 나왔는데. 짜잔! 딱 보니 완성되었습니다. 예쁘죠? 한강이 남한강과 북한강이 여기 양수리 지금의 팔당 일원에서 만나서 한 강을 이제 하나를 이뤄서 서해까지 흘러가거든요. 다 선생님이 굴곡이 인생 굴곡이 똑같아요. 강처럼 굽이굽이 져 있고 이제 회합 서로 다른 것들을 하나로 엮어서 이렇게 새로운 시대 다음 시대를 대비해줬다는 게 이게 사실은 맞는 말일 텐데 그만큼 다 선생님한테 있어서 다 선생님이 있어서의 실학 또 실학이 있어서 다 선생님은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도 존경받는 영원한 스승 다산 정약용. 그리고 그의 뜻이 이어져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은 그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받들었던 제자들의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은 아닐까요? 오늘 본 엄청난 양의 책들을 보니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역시 위대한 스승 밑에는 위대한 자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약용 선생이 강조했던 정신들은 시대를 초월해서 사람들에게 삶의 교본이 되는 것 같아요. 시대뿐만 아니라 국적을 초월한 기본 전신이 아닐까 싶은데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